지난 시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념 전쟁이었던 베트남 전쟁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에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이 도대체 왜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베트남 통일 이야기 제3편 무력 통일의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한 사건은 1964년 8월 2일 벌어진 통킹만 사건입니다. 미국의 정보 수집 함대가 베트남 근해 통킹만의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사건인데 8월 5일 오전 11시 미국은 북베트남의 해군 어뢰정 기지와 석유 저장 시설에 폭격을 가하는데요. 이에 또 화가 난 북베트남은 자신들의 대공포를 날려 미국 해군의 공격기를 격추시킵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력 행사를 자유롭게 실행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통킹만 결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입의 시작이었는데요. 11월 1일 피어스 에로우 작전의 보복으로 베트콩이 또다시 비엔호와 미국 공군 기지를 공격하는데 4명이 사망, 30명이 부상, 그리고 폭격기 등 항공기 27대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상호 보복 공격이 이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대규모 전쟁으로 확전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1965년 3월 30일 사이공에서 미국 대사관에 테러가 일어나는데 무려 2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사건으로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한 미국은 먼저 대규모로 병력을 증강하는데 라오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투병을 파병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무기 원조를 받으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국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산진영의 이념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966년 6월 29일 하노이 하이퐁 유류고가 폭격을 당하는데요. 이에 북베트남의 월맹은 전 국민과 군대에 비상동원령을 선포하고 중공은 각종 전쟁 물자와 무기, 후방 기지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를 쓴들 이미 전력 차이가 너무 나는 전쟁이었어요. 미국은 사실 전쟁을 빨리 쉽게 종결시키고 싶었습니다. 1966년 8월 남베트남 주둔 미군이 30여만 명으로 엄청 늘어나 있었지만 미국은 참전 7개국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전쟁의 조기 종결을 계획하고 있었죠.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국이기에 별 무리 없이 상황이 종결되겠지 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 국방부는 전차와 비행기로 밀어붙이는 재래식 전쟁에는 익숙했지만 베트남에서의 게릴라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투였습니다. 정글에서 펼쳐지니 중장비는 제대로 활용할 길이 없고 보병이 홀로 정글로 들어가야 하는데 땅굴을 파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베트콩을 당해낼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미국 입장에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새로운 형태의 적이었던 겁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최강의 국가가 대체 왜 패배를 했을까요?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이길 수 없었던 건 정글과 게릴라라는 복병 때문이라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이 17도선 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는데 소련이나 중공이 끼어들어 제3차 세계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힘을 합쳐 싸워도 모자란데 남베트남 지도부와 군은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이미 막장의 길을 걷고 있어 북베트남의 월맹군 주력 부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던 겁니다.
드디어 이 전쟁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일명 구정공세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68년 월맹군과 베트콩이 설 연휴 휴전 기간에 미리 잠입한 병력을 통해 남베트남 대도시에 동시다발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월맹군에 유리하게 돌아가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미 지상군이 베트남에 상륙한 시점부터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월 미국 대사관 1층이 베트콩에게 공격당하고 점령당하는 모습이 미국에 생중계되면서 미국인들은 심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고조됩니다. 이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는 취임 후 베트남에서의 단계적인 철군을 발표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단계적 철군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리멸렬한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1973년 1월 파리 강화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떠난 이후 북베트남의 총공세가 이어지는데, 결국 1975년 3월 26일 중부에 고립된 최대의 기지 겸 도시인 다낭이 함락되고 남베트남은 괴멸합니다.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까지 함락되면서 기나긴 전쟁은 종결되었고 드디어 공산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제공산주의 팽창에 맞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념 전쟁이었던 베트남전. 압도적인 미국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미국이 북베트남으로 진군하기 전에는 승리하기 어려웠던 조건에다 호치민 루트의 존재, 남베트남의 막장 상황 등이 겹치면서 미국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전쟁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에서의 승리가 단순히 무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정신력과 일치단결된 국민들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베트남 통일 이야기 마지막 편, 마르크스 유토피아 통일의 후유증이 이어집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